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4회차 1.95 버전 완료했습니다. 요거야 뭐 거의 비슷하게 가고, 그냥 이번에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무신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무신론 재정을 굉장히 빨리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교가 무신론이 되고, 무신론 정치적 힘이 강해졌고, 상대적으로 인구도 무신론이 많다. 주류 문화는 당연히 한국에서 시작했으니까 한국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힘도 한국이 제일 세고, 인구는 당연히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족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물론 정치적 힘은 이제 사업 키운 거에 따라서, 그리고 당연히 사업을 잘 키웠기 때문에 정치적 힘은 자본가, 공학자 이렇게 많다라고 보면 되고, 이번에는 그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식자율 보이시죠? 식자율이 92%예요. 이래도 9이긴 한데, 와, 100%인 국가들이 있네요. 와, 에서 베이커, 이거 무슨 국가일까요? 왠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일 것 같은데. 오, 비편입주네요. 야, 식자율이 100%, 100%. 와, 씨. 하여튼, 저렇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달성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또 볼까요? 비편입주를 포함하여 산출할 경우 121.57.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비편입주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식자는 근데 편입주로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다 먹고 일본까지 다 먹었는데 편입은 일부러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편입을 해버리면 식자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혁신이랑 기술 전파가 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로 현재 식자율 92.56에 따른 기술 전파율은 여기서 여기입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는 매주 같은 양의 혁신으로 환산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대학을 많이 때려 지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술 전파인데 안 찍은 기술들이 그럼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냥 대학 많이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을 100% 돌파하도 많이 지으면, 일단은 대학을 많이 지으면 당연히 식자율이 더 빠르게 좀 올라가고, 그다음 기술 전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호작용이 돼요. 식자율 올리는 거랑 기술 전파 올리는 거랑. 근데 그 요 혁신은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 상한 해제가 1540까지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거예요. 대학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근데 188.8, 그 이제 식자율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이게 다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다 보면 인구 적거나 이제 좀 국가가 작은 국가, 피에몬테도 딱 하나 있죠. 피에몬테 딱 하나 있잖아요. 이런 국가나 이제 100% 달성이 가능한 거고, 힘듭니다. 사실 진짜 90%만 돼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주로 열강인 영국 보여드릴까요? 물론 영국을 제가 겁나 많이 때렸기 때문에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2위죠. 식자율 73%. 식자를 먼저 얘기하네. 식자를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식자가 거의 80%죠. 미합 중국은 식자가 81%. 무난하네요. 그러니까 한 80%? 8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쯤 가면. 오야, 독일은 90%네요. 독일이랑 오홍이 계속 똑같은 땅을 유지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오홍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낮네요. 이쪽은 비편입주가 낮기 때문에 러시아, 그쵸? 열강 5인데도 식자가 낮죠. 그리고 식자가 당연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술 다 찍었습니다. 새로 연구할 항목이 없음 뜨죠. 지난번에
제가 편입을 빨리 했다가 식자율이 딸려가지고 기술을 다 못 찍은 불상사가 있고, 기술을 다 못 찍어서 요거 국내 초청산 송생산이 좀 딸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에 따라서 또 건설 역량이라든지 기술에 따라서 공학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공학자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요. 보면은 자동차 이런 거 보면, 여기 지금 인원이 다 빠져가지고 인원이 꽉 찬 데가 어디 있을까? 보면은 공학자가 110K나 들어있죠. 그리고 자영업자 있고 기계공 있고 노무자. 그러니까 공학자가 많아지는 항목들을 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 보면은 얘가 받는 임금 같은 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생활 수준 높은 쪽에 속하죠. 공학자 이런 애들이. 얘네들이 이제 임금이 높아서 그래요. 노동종사자 변화요인, 이게 어디에서 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위계층에 속함, 비용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나오나? 볼까요? 이런 걸로 갈수록 보면 공학자가 늘어나죠. 근데 석유가 조금 부족해서 안 찍었는데 이거 사실 찍어도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석유가 제가 딴 쪽 국가 거를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쪽 그 베네수엘라까지 제가 끌어들여 먹었거든요. 이따 주권적 제고 설명할 때 할 거예요. 여기 기름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번에는 그 석유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오히려 플러스 7.14K이고 석탄이 오히려 부족하죠. 근데 이제 보통 반대이기 때문에 일부러 석탄 소비하는 거를 해서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석유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이것도 안 갔네요. 대량 생산으로 가야 여기 이제 가면 갈수록 공학자가 더 늘어나죠. 노무자는 줄고, 이제 기계공이랑 공학자 얘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 쟤네들이 물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버는 애들이 있으니까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 국가적인 수입이. 그리고 애들이 더 잘 살겠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좀 너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시 넘어오면, 위신이 거의 한 2만 가까이 했고요. 이거 솔직히 군대 더 찍었으면 2만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하다가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이제 찍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영국도 보면 위신이 높은 게 돈이 많으니까 군대를 많이 찍어요. 저게 지금 좀 많이 준 거거든요. 왜냐면 영국을 1.97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국이 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보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코넬, 아일랜드 쪼개졌잖아요. 그래도 위신이 지금 많이 넘습니다. 11,000 갔죠. 그리고 이번에는 세력 블록에서 영국 못 이겼어요. 2위거든요. 왜냐면 대영 제국에서 인도 자치령이 보통 1900년도 되면은 독립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번 지구에서는 발생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도 자치령도 영국 아래 있어서 개발도상국이지, 이거 그냥 영국 아래에서 분리하면 얘는 바로 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그 세력 블록에서는 대영 제국을 이길 수가 없었고요. 2위고, 그리고 돈은 훨씬 많죠. 1.7비에다가 인구도 훨씬 많고, 왜냐면 이번에는 일본까지 이제 편입은 안 했지만 국가로 들였어요. 그래서 예전 거 불러오면, 그리고 기업은 이번에 9개 다 했습니다. 근데 이따 기업편
할 때 설명을 하고 그 전에 이전 게임 한 거랑 좀 비교해 볼게요. 좀 세이브 파일이 또 많아져가지고 이게 어디 저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클라우드 저장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클라우드 저장이 돼가지고.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에 한 게 3주 전 1900 요거 불러오면 되겠네. 뭐 며칠 차이 안 나죠? 12월 24일에 저장했으니까 이케아 7일 차이에요. 여기도 영국이 자꾸 위신 따라와서 영국 박살냈죠?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영국이 6천인데 여기는 영국이 6천인 게 힌두스탄으로 인도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세력 블록이 1위에요.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장부를 보면 위신이 16,000 정도 도달했고 여기도 이제 군사 더 뽑아왔으면 더 올라가긴 했을 거예요. 1.3B 근데 1.30이고 제가 4회차 마무리한 거 1.78B입니다. 훨씬 높고 인구는 얘가 조금 더 적고 생활 수준 낮고 식자가 낮아요. 네, 92%인데 여기 66%잖아요. 이유가 제가 좀 잘못했던 게 편입해서 그래요. 편입을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여긴 또 일본을 또 못 먹었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운영을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서 그냥 제가 귀찮아서 안 한 것도 있긴 한데 여기가 좀 운영을 덜 하긴 했죠. 근데 뭐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갔다. 그 다음에 생활 수준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위신 GDP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식자 설명했고 최종 영지 설명했죠. 최종 영지는 여기는 또 이런 데도 안 먹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4회차에는 저 만주나 중국 영토까지 다 먹었습니다. 일본까지 먹었고 게임 오버라고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뭔가 말이 이상해.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 먹었죠. 만주도 아예 병합까지 시켰고 일본도 없죠. 일본도 병합했고 계래국에서 그냥 병합까지 했어요. 산서 후서. 이게 왜 가능했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됐던 게 내전넌 뽑기에서 20% 감세. 그러니까 전쟁 선포할 때 악명 20% 감세하는 애를 뽑았고요. 결국 뽑기에서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밝은 별님이 알려줬던 주도 여기서 요거 중에 주양도 드리블로 근데 이전에도 했어요. 보통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고 그거는 근데 이제 악명 감세 20% 이내 뽑은 거 그 다음에 좀 마지막까지 계속 관리한 거. 근데 여기서 근데 세력 분력은 안 된 게 요거 인도가 안 분리됐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주권적 제국 같습니다. 주권적 제국 좋더라고요. 주권적 제국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누선 파라과이도 할 수 있고요. 주권적 제국으로 복속시키는 거를 할 수 있고 복속시킬 때는 악명이 안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훨씬 더 넓게 갈 수 있었고 보면은 여기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복속시켰죠. 페루, 베네수엘라까지 갖고 왔고 솔직히 요 세 개는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나중에 남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많아요. 베네수엘라도 기름이 많고 고무도 있고 하거든요. 그쵸? 고무 있고 기름 있고 하니까 베네수엘라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복속시켰고요.
여기는 누에버 그라나다는 딱 한 가지 좋은 게 이제 파나마 얻어오는 용도밖에 없고, 브라질도 좋긴 하고 이쪽도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얘네한테 사와야 되는데 이거 1.97에서 패치돼서 너무 비싸게 불러요. 조약에서 주양도 하면은 가이아나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높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이제 갖고 오기가 어려워졌고, 여기도 기름이랑 이게 좀 많거든요. 고무도 있고, 여기 기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무랑 기름도 있죠. 기름도 있죠. 고무도 있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좋긴 해요, 이 땅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안 줘요. 네덜란드 정도만 이제 조약으로 쉽게 갖고 올 수 있고, 브라질은 강대국으로 계속 성장을 보통 하기 때문에 브라질은 좀 편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사실 페르시아도 복속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냥 페르시아 복속하냐 볼리비아 복속하냐 선택인데, 볼리비아를 복속했고, 페르시아는 복속하면 좋은 게 얘가 아편이 좀 많아요. 갖고 있는 게 기름도 있고, 얘가 조금 그 뭐라고 하지? 좀 만물상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구도 보면 적지가 않아가지고 얘 복속시켜가지고 자원 그 개발시켜서 좀 쓰기 괜찮거든요. 5만도 기름이 한 30개 있어요. 그래서 주권적 제국으로 악명 없이 가면은 조금 생각보다 그 점령 활동을 안 해도 자원들을 갖고 올 수 있고, 이쪽도 이제 영국이나 그 프랑스한테 이게 이제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국가로 바꿔버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영국 니제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얘네는 국가로 이걸 바꾸기는 하는데, 얘네가 이거 국가로 바꾸기 전에 그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조약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조약으로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식민화를 빨리 찍으면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집트를 오스만한테 양도받은 거거든요. 시나이 때문에. 근데 뭐 솔직히 이거까지 할 수 있으면 이집트도 좋긴 한데, 다음 게임에서는 좀 악명 최대한 없이 그냥 경제 개발만 하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 거라 가지고 이런 플레이는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제가 영상 원테이크로 만들게요. 이거 그냥 안 자르고. 그리고 생활 수준은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땅을 넓게 가고, 이거는 비편입주도 다 포함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국경, 성경, 경기 이런 데를 오래 가져갔잖아요. 그럼 이런 데를 보면 생활 수준 상당히 좋죠. 이게 18.99, 얘도 한 18 정도 돼요. 전체 이게 평균 생활 수준이겠죠. 19인데도 있네요. 그러면 봅시다. 영국 이런 데는 영국 이런 데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하도 때려 부셔서 야, 역시 시작부터 열광인 애들은 어쩔 수 없네. 프랑스도 몇 번 때려 부셔줘서 미국을 보죠. 미국이 사실 제일 무탈하게 가거든요. 제가 그리고 미국도 안 건드려요, 잘. 역시 높네요, 이런데. 22. 뭘 해야지 22까지 가지? 어차피 저도 똑같이 다 지어주고. 근데 아마 그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반에 좀 발달을 많이 시키다가, 근데 이거 진짜, 잠깐 볼래요? 미국이 방잔 사기 웹인 게 있어요. 펜실베니아, 철광 57개, 석탄 120개, 나무 23개, 석유 50개, 그 다음에 농지도 꽤 있죠. 그리고 인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지 거의. 그러니까 미국은 솔직히 점령할 필요 없고, 여기 합병하고 여기 초기 미국 땅 만든 다음에 그냥 계속 내립다 이 영지 안에서 발달만 해도 이거 그냥 GDP 원비는 그냥 찍어요. 원비가 뭐야, 한 1.315 그냥 찍을 것 같은데. 게다가 시작도 거의 열강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영국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영국도 사실 조금 이게 이 좁은 땅에서 좀 사기적인
것들을 갖고 시작하긴 하거든요. 얘도 기름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얘도 좀 미친 데다가, 게다가 이제 그 뭐지?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영국이 제일 좋긴 한데, 미국도 솔직히 하기에 따라서는 플레이어가 하면 1피 그냥 찍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해왔고, 근데 정화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부터 열강인 쪽을 어떻게 이겨? 이게 아무리 잘 발단시켜도 그래도 요 정도 거의 한 19 수준까지 생활 수준 만들었고, 주권적 제국 좋습니다. 이거 밝은 별님 하는 거 보고 한번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주권적 제국으로 해봤는데 역시 좋네요. 복속이 양명이 안 들고 피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계래국 한번 만들기 피복국 만들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관리를 잘 해서, 저는 좀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요거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은 요거 그 배려국 만들면 되니까 그냥 악명 많이 안 들죠. 그리고 그냥 피복으로만 계속 쓰셔도 괜찮은 게, 주권적 제국 중에서는 요거 소국화 2단계 찍으면 수입 이전 늘려지거든요. 그걸로 하면 돈 더 갖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복국만 돼도 요거 자원 제가 막 개발을 해서 제가 필요한 거 막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피복국만 해도 경제 발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영국 얘기했죠. 영국이 1.97 패치 이후에 너무 강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얘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시작부터 1인데 계속 전쟁을 계속해요. 끝날 때까지 정책을 계속해서 땅을 계속 넓히고 사업을 계속해요. 이거 보면은 이제, 그리고 원래 프랑스랑 비등비등 하거든요. 근데 1.9 버전부터는 영국이 압도적이에요. 프랑스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밀려요. 6위까지 밀렸잖아요. 심지어 러시아한테도 밀렸어요. 프랑스는. 원래 프랑스가 이전 버전에서 이렇게 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밀리더라고요. 지금 여기 게임에서, 그리고 1.97 패치되고는 독일이 쉽게 되거든요. 독일이 못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시나리오 중에. 독일이 못 되고 프로이센으로 끝날 때도 많은데, 1.97까지 와서 조금 바뀐 게, 독일 좀 제 2번 1.97 게임에서 2번 다 독일 나왔거든요. 그거랑 오스트리아가 너무 약해졌어요. 좀 그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오스만 좀 세졌어요. 오스만 원래 항상 나중에 이제 밀려가지고 그냥 강대국 수준에 머무는데, 오스만이 계속 열강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봅시다.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다 9개 다 채웠고. 그리고 기업은 이번에는 좀 조합국가 가서 운이 좋았던 게, 이게 매번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보이세요? 용본주의 정당이 대통령이고 조합국가로 갔죠? 조합국가 되게 빨리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이상했던 게 뭐냐면, 얘네가 없어요. 조합국가 찬성 없죠. 근데 조합국가 찬성으로 떴어요.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의원 내각제 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조합국가는 여기 뜨는 것처럼 파시스트들이 좋아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파시스트 성향이 있는 애가 있어야지. 지금 빵이잖아요. 지금 파시스트 애들 약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파시스트가 좋아하는 게 조합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내각제들 애들이 원래 의원내각제랑 대통령제를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 군주정에서는 왕당파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초반에 그 왕당파 애들이 찬양하는 게 군주정이거든요. 평의공군은 이제 공산주의 애들, 신정은 이제 종교국가,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 러시아 뭐 이런 애들은 쓰기 좋을 수도 있어요. 신정국가. 그럼 이제 공산주의 가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는 저는 안 가니까. 조합국가가 기업 때문에 저는 항상 가잖아요. 기업 플러스 1. 무료 기업 전화 정관 플러스 1랑 최대 기업 플러스 2. 저게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는 거지. 솔직히 근데 대통령제도 의원 내각제 안 가고 대통령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네요. 표 기반 정서 플러스 1 정부 허용 구문. 이 권위가 있으니까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의원 내각제가 그게 없구나.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 그리고 표 기반 정통성이 더 높네요. 어쨌든 저는 항상 의원 내각제 가고 그 다음에 조합국가 맨날 시도하거든요. 근데 의원 내각제를 가야 여기 정통성 불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합국가 가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그지 같거든요. 원래 소시민 파시스트가 써야 가기가 쉬운데 이거 이번 판 버그였는지 왕당파가 농본주의에 왕당파가 남아 있었고 제가 농장을 제가 지은 것도 있고 자꾸 투자 들어오는 국가들이 그 농장 플랜테이션을 너무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봉주의 정당이 이게 한 50%까지 올라왔는데 걔가 왕당파였어요. 그때. 근데 왕당파니까 왕당파 특성을 갖고 있는 애가 조합국가 찬성이 뜨네? 그래서 거의 25%였다. 25% 농본주의 정당이. 그래서 25% 찬성이 있으니까 좀 쉽게 갔죠 이번에. 근데 버그 같아요. 원래 왕당파 없나? 그 왕당파는 이념이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찬성으로 뜨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이게 세이브 해놨었던 게 있으려나? 병합, 인기. 병화는 이제 기업 인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게 제가 안 적어놔서 찾을 수가 없는데, 한번 보죠. 한 1900년대에 좀 빨리 간 것 같거든요, 이번 조합국가를. 대규모 징병. 봅시다. 그렇죠. 벌써 조합국가예요. 1900년대 초인데 벌써 조합국가죠.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국가를 빨리 가면은 기업이 하나 플러스 1이 되고 무료정관 1 플러스 1이 되니까 저처럼 이제 기업 키우는 플레이를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죠. 여기도 벌써 조합국가네. 봐봐요. 이걸로 보여줄게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지금 얘는 조합국가 조의로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이제 한참 후고 제정 전이죠. 이거 오면 되겠네. 여기겠네. 이쯤. 그러니까 이게 바뀌거든요. 그 깃발이 바뀌는 게 이제 국가 정책이 바뀌면 바뀌니까. 아닌데? 아직 군주정인데? 83년 군주전. 조합국가랑 그냥 일반 의원 내각제는 같은 깃발 쓰는구나. 그러면 저 사이겠죠? 한 88년쯤으로 가볼게요. 군주정이 없어지고 지금 이제 기업가가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봉주의가 왕당파예요. 그러면은 왕당파 이념이 조합국가 중립, 군주정 강정하게 공조, 그 다음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반발이거든요. 그러면은 조합국가 가는 거에 대해서 굳이 찬성할 이유가 없는데 따란 여기가 있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내각제랑 왕당파가 보면
그래서 왕당파를 좀 놔두면은 조합국가 가기가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를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군주정은 강력하게 찬성을 하지만 조합국가 가는 거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거예요. 중립이니까. 그래서 조합국가 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왕당파를 조금 살려두면은 조합국가 찍은 상태에서 의원 내각제 간 다음에 왕당파 애들을 조금 살려두면 조합국가 가는 게 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기술이 안 열려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왕당파 애들 빨을 받아서 이제 조합국가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내각제 갔을 때. 왜냐면 의원내각제 말고 이제 딴 거 갈 거는 사실 없고, 의원내각제나 이 두 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조합국가는 저처럼 이제 기업 노리시는 분이 가실 텐데, 얘가 핫시즘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가게가.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왕당파가 있을 때 그 의원내각제 간 다음에 조합국가로 넘어가는 찬스가 나온다. 근데 그러려면 조합국가를 좀 빨리 찍어놔야겠죠. 그리고 보통 의원내각제로 갈 수 있는 찬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업가를 겁나 많이 키워가지고 한 1800년대 후반 되면은 보통 기업가가 엄청 많아서 애들이 좀 왕당파 애들이 반발해봤자 기업가 지식인이 다수기 때문에 내 의원내각자 그 전쟁 없이, 그러니까 혁명 없이 가기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있고, 아니면은 기술 찍으면 나중에 노동운동을 찍으면 급진파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노동운동을 찍으면 이제 급진파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급진파를 이용해서 그 바로 갈 수 있어요. 좀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가 좀 떠요. 급진파 이벤트가. 그러면 급진파를 이용해서 안 써있네. 어디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노동운동을 해야지 급진파가 나타납니다. 그럼 급진파가 그 여권에 있을 때 그 제한선거권이나 보통선거권을 제정하면은 한 타임 돌았을 때 갑자기 뭐 이벤트가 떠요. 그러면 보통선거권 한 번에 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도 여권에 있을 때, 여권에 급진파 이 성향이 있는 애들이 있을 때 한 타임 돌았을 때 뭐가 뜨냐면은 의원내각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벤트가 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꼼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기업일 거잖아요. 9개 찍었고요. 검색해 보죠. 동인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편 때문에 그래, 아편. 그래서 그냥 중국을 먹은 다음에 그 간섭주의면은 얘를 이기려면은 다 뺏어버리면 되긴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쵸, 운남 사천에 지금 다 사실 제 건데, 제 거 지금 다 가져가서 얘가 갖고 있어가지고 얘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인도 자치정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컨트롤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딴 쪽에 제 국가에 있는 아편은 그 다 뺏어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 금지 시켜버리면은 얘가 아편을 팔 때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아편의 주요 그 아편을 주로 소비해 주는 거는 중국이에요. 아편을 주로 소비해 주는 거는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아편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가격이 엄청 떨어졌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아편이 42거든요. 아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상 금지 때려버리고 여기 아편 관련된 거를 간섭주의면은 제가 다 가져올 수 있죠.
간섭주의면 지금 저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시장 자유주의에 대해서 요거를 다 가져와 버리면 돼요. 다 가져와 버리면 여기 사실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저길 거거든요. 지역 본사예요. 저기에 그 동인도 회사의 지역 본사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요거 다 이렇게 갖고 와 버리고 제가 아편을 팔면 됩니다. 제가 아편 기업 만들어서.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자유방임주의를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저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인도 너 먹어라 하고서 이제 다른 기업을 갔죠. 그리고 대한금속조합, 이거 한번 비교해보죠. 제가 그때 비교했던 게, 이거 대한금속조합으로 해도 그 뉴러시아 컴퍼니 그냥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이기지는 못해도 거의 비슷한 등급까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 말을 했었잖아요. 이제 최종 결과를 봐야겠죠? 어디 있는 거야? 또 이제 새 게임 할 때 또 많이 지워야겠네. 너무 많은 거야. 한 5.5B, 5.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무역권 계속 줬고요. 투자권 계속 줬고, 그 다음에 산업권으로 석탄 줬습니다. 유러시아 컴퍼니 볼까요?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통합금속 분착체를 제가 일찍 찍어서 그런지 굉장히 잘 컸네요. 그리고 철강업체를 따로 안 만들었죠. 봐봐요. 아편 783개, 차 911개. 잘 크죠? 차가 마지막까지 수요가 계속 있거든요. 아편도 수요가 계속 있고. 그래서 얘는 사실 다른 산업권이 있긴 있어요. 고품격 상격도 있고 하는데 산업권이 담배에 있는데 담배에 굳이 줄 필요 없어요. 담배 안 줘도 돼요. 어차피 아편이랑 그 같은 중독성 물질로 겹치기도 하고요. 이게 어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그 라인업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품 중에서도. 근데 담배랑 아편은 같은 중독성 물질이라서 좀 겹친대요. 이게 어디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담배 산업권을 주고 싶으면 더 키울 수 있긴 한데 담배로 그냥 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 시장 가격에 담배 너무 싸요. 그리고 플러스 14K 보이세요? 이러면 돈을 못 벌어요. 굳이 근데 산업권을 줄 필요가 없고 이런 거는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버리고 여기는 통합건설 복합체 진짜 잘 컸네. 아편 잘 컸고 식품업체 잘 컸죠. 그 다음에 원동기도 EM이나 되고 전기회사 잘 컸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파나마나 수에즈 은하는 뭐다? 그냥 보너스다. 그래서 여기는 이윤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품업체 잘 큰데 얘 말고 그냥 일반 식품업체랑 방직이랑 붙어있는 애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는 안 좋기는 한데 걔가 좋은 게 뭐냐면 방직공장 사업권을 줄 수 있거든요. 방직공장은 끝날 때까지 좋기 때문에 걔를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편이랑 붙어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편이 아니라 식품이랑 모카 플랜테이트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요거 그러면 일단은 대부분 이런 기업은 결국은 이제 각축 목축장이 돈 다 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돈이 안 돼요. 직물이 어차피 나중에 엄청 싸워나기 때문에
직물로는 돈이 안 되는데 얘가 이제 추가로 줄 수 있는 게 방직 공장. 근데 방직 공장의 옷은 봐봐요. 고급 의류 마이너스 1.95 이제 거의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고급 의류도 계속 파는데 돈이 되고 이거는 끝까지 부족합니다. 근데 뭐 세계 의류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안 되긴 해요. 27K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저거에다가 이제 소고기까지 되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돈이 많이 되죠. 아니 네 가지 상품 중에서 세 가지가 돈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저런 기업은 클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직물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직물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냥 1차적인 그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니까 오히려 직물이 싸면 좋은 거예요. 직물이 싸면 뭐다? 직물이 싸면은 옷을 만들거나 할 때 가격이 싸지겠죠. 그리고 네, 그러고 여기는 석유나 이런 기업이 없었어요. 안 만들었죠. 거의 보통 비슷하게 가는데 여긴 또 8개밖에 못했기 때문에 주요한 애들만 갔고 근데 이번이 조금 대박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했지만 아편을 포기했어요. 아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아편을 포기했는데 대신에 이제 뭘 갔냐면은 왜냐면 자유왕이 일찍 가서 아편을 몰아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했는데 일단은 철강은 별로예요. 뒤로 갈수록 일단 그 통합건설 복합체랑 겹치기도 하고 철강 하나만으로는 돈을 벌기가 좀 그런 것 같고 나중에 애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서 공급해 3개 그래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뜬 거 보이시죠? 그리고 대한금속 5.5M 뉴러시아 컴퍼니랑 거의 별 차이 없죠? 네. 굳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철강이 안 좋아요. 너무 겹치는 게 많고 그래서 별로 얘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중간에 어차피 철강이 필요하니까 가봤는데 별로였고 저건 이제 딴 걸로 나중에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죠 여기도 동인도를 못 찍었고요. 미친 동인도 진짜. 대한금속조합 5.5 기름 이거 늦게 갔거든요. 봐봐요. 얘가 몇 년도 만들어졌냐면 안 뜨네? 1624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기업 순위로는 네, 3위죠.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에 석유가 엄청 넘쳐나고 제가 석유 그냥 다른 국가 거 막 지었거든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석유가 보니까 거의 뭐지? 이렇게 보니까 또 몇 개 없는 것 같네. 거의 한 400개 갖고 있죠? 400개. 근데 석유는 나중에 미친듯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겁나 되는 거죠. 아니 있네. 1624개. 아 그냥 대안이 갖고 있는 게 1624개인가? 네가 갖고 있는 게 몇 개냐고. 아 이게 합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오네. 어쨌든 전기도 기술 빨리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이랑 좀 차이가 뭐냐면 기술을 늦게 가면은 전기를 먹는 그 항목을 전환이 어려워요. 좀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게임 끝냈을 때는 1.3M인가 5M 정도였는데 여기는 2M이 넘었죠. 그러니까 전기는 기술을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로 줬고요. 지난번 게임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게 뭐냐면 철로를 얘가 좀 많이 가져갔죠.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유러시아 컴퍼니랑 이제 경쟁했기 때문에 좀 덜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건설 공장체는 좀 덜 컸어요.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철강만 하는 전문 업체가 이번에 따로 있었죠.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뉴러시아 컴퍼니랑 뉴러시아 컴퍼니가 있긴 있었지만, 철강 전문 업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거기서 못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술을 빨리 넘어가서 나중에는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건설을 할 때. 보면 볼까요? 전기가 미친 듯이 들어가요. 건설하는데도. 그래서 여기 보면 강철 들어가죠. 전기가 오히려 비싸죠. 전기를 많이 안 지어서 그래. 공구 많이 들어가고 유리, 폭약, 강철 이렇게 들어가요. 전기가 굉장히 나중에 많이 들어갑니다. 4단계 가면. 공구가 2배, 전기가 40 이렇게 들어가요. 어쨌든 전기가 나중에 가면 많이 들어가서 전기가 돈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강철을 너무 미친듯이 만들어서 시장에 보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강철이 초반에는 비싸다가 보이세요? 17K나 이거를 너무나 여러 곳에서 많이 만들어서 그래요. 제가 전세계 1인데 이거 뭐 전세계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저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미친 것들이 존나 많이 만들거든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강철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면에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조금 힘들어집니다. 서부강릉 이런 데는 오히려 왜 저기 없냐?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고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뭐다 이제 조금 돈을 못 벌죠. 보면 강철이 많이 만드니까 오히려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세계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미 그 강철을 쓰는 애들은 강철을 존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시장에는 자기들이 풀고 내가 팔 때는 거기도 강철이 넘쳐나 안 팔려. 그러면 국내 보급해서 이제 쓰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강철을 얘네들이 오히려 안 만들어. 너무 많으니까. 인간이 줄죠. 오히려 고용이. 여기도 지금 굉장히 95개가 있는데 거의 60%가 놀아요. 강철이. 그래서 강철이 결과적으로 강철 기업이 돈이 안 되더라. 공석조합은 여기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쓰기 때문에 이거 계속 산업권 받아가지고 그 투자권 받아가지고 계속 쓰면 돼요. 그리고 기름 의외로 장난 아니었고 그 스웨즈랑 파나마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요거는 보너스 업체. 그리고 역시 식품 얘도 1.74죠. 이번에 자동차 그래도 1.21M인데 자동차도 이제 제가 기술 빨리 가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이제 납품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돈이 좀 덜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1M은 넘었죠. 저것도 여기도 1M 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겁나 많이 빠르게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겁나 많이 납품하니까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죠. 원래 처음에 이게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원래 한 그 100원 정도예요. 그냥 일반 가격이. 미술품도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치품들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괜찮은 게 라디오예요. 라디오 생각보다 안 만들어. 애들이 안 만들어. 라디오는. 자동차는 미친듯이 만들어. 새끼들이. 봐봐요.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영국이죠. 다 세 개 합쳐서 영국이니까. 영국이 그 1위니까 이제 저 정도 만드는 건데 대한민국 혼자서 7.55K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부족해요. 라디오 계속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겠죠. 근데 이거 커피는 어차피 그 만들 수 있는 산지가 정해져 있고 가격이 정해져 있어. 산지가 정해져 있어서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잘 큰 거. 금속조합, 기름. 요거 그냥 끝까지 많이 필요하니까. 철강. 봐봐요. 납은 철은 철강. 석탄도 철강 만드는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 생산하는데도 필요하고, 납, 유리. 그러니까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름은 기름 그대로 마지막까지 계속 쓰고, 전기는 전기 그대로 마지막까지 쓰고, 통합건설 국가치는 다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꼭 우리 국가 아니어도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 필요한 거고, 아편 이제 팔 수 있으면, 이제 그 운남 점령하고 아편 계속 팔 수 있으면 아편이 돈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배당세가 지금 국가 수익이 7.67인데 미쳤죠. 투자 원천금도 미치긴 했는데 기업 본사가 와 거의 뭐 1M 가까이 주는 데도 있고 627, 313 굉장히 많이 주죠. 기업 본사도 꽤 많이 공헌하고 기업 잘 키우면 장난 아니게 들어옵니다 돈이. 그래서 다음 게임에는 이렇게 공격적인 정책, 이게 사실 제일 효율이 높긴 한데 너무 이제 공격적인 정책으로 안 가고 내전런에서 저희 정부 구조 빨리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돈 버는 쪽으로 적당히 이제 동맹 맺고 방어하면서 기업 키우고 주권적 제국 가서 해서 복속으로만 갖고 오고, 그러면 기업만 키워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무역해서 적당히 수입해 오고, 수입할 건 수입하고, 그 다음에 산업 키울 거 적당히 정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고물한 기름이 부족하니까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 왜냐면은 전쟁에서 이제 뺏는 거, 전쟁에서 뺏으면 여기 가져오면 되거든요. 여기나 이제 동남아 가져오면 되는데 전쟁을 최대한 안 할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 고무 산지, 그 다음에 이쪽 기름, 그 다음에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동인도가, 제가 전쟁 안 하면 동인도가 어차피 다 가져갈 거예요. 여기도 이제 조약으로 가져온 거라 가지고 사실 유기니도 조약으로 가져오기 쉽거든요. 이런데 가져오면 여기도 기름이 있어요. 여기도 고무도 있고 기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조약 플러스 주권적 제국 플러스 전쟁 최대한 안 하고 초반에 그것만 할 거예요. 초반에 독립할 때 그 중국한테 풀로 돈 땡겨오는 거. 왜냐면은 산업에는 이제 투자가 필요하니까 5년 투자 자금 쏟아오고 한번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